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 우리 지역 농산 어촌에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식품 사막화는 농촌 주민, 특히 고령인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죠.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 주소가 어떤지 오늘 하멘커 간다. 완주군 고산면 또 비봉면을 찾아 출발합니다. 오늘 취재 만날 분은 먼저 완주군 비봉면의 한 마을 이장을 맡고 계시는 봉산리 용동마을 구균도 이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눈이 많이 왔고 도로가 얼어서 이장님도 차 운전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쪽에는 눈이 이렇게 요즘처럼 많이 오면 그 마을에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사용하는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 이렇게 앞에 바가지로 차체에서 이렇게 눈을 이게 좀 완벽하게 치우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로 밀고 다니면서 치우고 이런 살고 있어요. 제설 작업이 그 곳곳에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마을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눈을 치우고 있군요. 네. 예, 완벽하게 치워지지는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치우지진 않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치우니까 좀 빨리 네. 녹기도 하고. 네. 그냥 맨 땅도 네.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는데 유모차를 꼭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분들 계시는데 이 눈길은 엄두도 못 내시겠습니다. 그렇죠. 미끄러울 때는 주로 안 나오시고 예. 그냥 어디 휴관이나 집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모차는 이게 힘드니까 이게 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 지탱하는 지팡이보다 거죠. 예. 이게 좀 한 단계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네. 유모차가 네, 이렇게 몸을 상체를 좀 의지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이런 유모차죠. 최근에 완주도 눈 많이 왔잖아. 이거 비봉 고산도 또 산촌이기도 해서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고산이나 봉동까지 나가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식료품 구매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먹고 싶으면 떨어지면 이렇게 가서 사오고 이러는데 그 교통수단이 어려운 노인 양반들은 어렵죠.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굶고 뭐 안 먹고 이런 정도로 지내고 계시죠. 예. 네. 최소한의 그래도 두부 한무 또 콩나물 정도는 사고 싶은데 그렇죠. 이 살려면 고산까지는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와야죠. 예. 비봉 자체적으로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없어요. 비봉면은 이제 한 5평 정도? 어때는 이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이런 그 라면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만 팔아요. 일일용품은 못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냉장 기능이 필요로 한 식료품은 네. 이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죠. 예. 네. 이장님이 66세시면 이장님도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신데 그 동네에서는 두세 번째라고 하시니까 이장님이 심부름도 많이 하시고 주문 이장님 통해서 주문 받는 것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중간에 갈다 보면은 사다 달라는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이게 이제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하면 이장님이 그래도 내 거 사면서 좀 살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과금내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약 타러 가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구매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진짜 이분들 이동권이 있다는 하더라도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제일 어렵죠.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게 먹거리 같은 거, 약 같은 거 이게 꼭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는 게 굉장히 좀.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이 힘을 합쳐서 식품 사막지대를 줄여나가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완주 고산농협 손병철 조합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산농협은 지나가면서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고산농협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예, 고산농협은 완주군 북부 쪽에 위치하고요. 농산촌 농협인데 3개면이 합병해서
농촌 농협치고는 규모가 크고요.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아주 농협 사업을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농협입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영농지도 부분에 전국 1100개 농협 중에서 1위를 했거든요. 이 농협의 어떤 이념이나 농협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 농협 중에서는 선두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산 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 고령화 속도는 역시 이 타 지자체와 뭐 비교해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이 가속화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이런 고령화 속도 또 1인 독거노인 분들도 많아지면서 식품 사막화에 있어서는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도 고산 면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조합장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요즘 그 지역의 그 고령화, 분여화 이런 부분은 뭐 어디라고 그래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를 많이 드다 보니까 불악에서 유모차가 많아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가 생겨서 유모차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이 전부 유모차에 의지해서 생활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무슨 식품을 사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요. 물론 군에서 뭐 500원 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동하기는 아직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게 조합장에 처음 출마할 때 공약으로 이동장터라는 걸 저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가까워 이동장터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뭐 행정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또 농협이 어느 정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산 농협은 이 군하고 협력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정말 유모차의 말씀 사실은 그 아이가 네. 타고 있어야 하는 유모차인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동하실 때 지탱하는 이제 기구로서 도구로서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시골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이분들이 한번 젊은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예, 그렇죠. 휙 가서 예.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또 네. 하나로 마트 이용하고 또 시장 이용합니다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번 나가시는 것이 그렇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고산면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이 가가오 농촌 이동장터 시범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범을 하게 되는 지금 계획은 3월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아직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3월부터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바로 4월부터라도 농번기가 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좀 급히 서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군에다도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음식을 이제 해 드셔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식료품 같은 경우는 쉽게 구입이 돼야 되는데 한번 사러 나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동 장터라면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트럭에다가 물건들 싣고 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태일까요? 그렇죠. 뭐, 그 큰 틀에서는 그와 비슷한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자주 가고, 그 전에 2주보다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하고, 품목도 과거에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식품 위주로,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반찬까지도 예,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 간단한 그 금융거래라든지 입출금이라든지 공과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우리 조합장님 공약으로서도 이동장터 생각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뭐 먹는 거 식재료뿐만 아니라 네. 공과금 내는 것도 네. 그렇고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냉장 기능을 갖춘 탑차가 네.
오면 그 안에서 반찬이라든지 예. 모든 것들을 손쉽게 좀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예. 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조합장님의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농촌만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소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뭐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식품이 보지라는 게 아니고 이동이라든지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구조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옛날에는 이제 뭐 텃밭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간단한 채소류나 이런 걸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또 농기계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원활치 못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농촌도 공급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네. 말씀드리죠. 농협이 운영하는 한우로마트가 있잖아요. 예. 한우로마트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죠. 예. 이 한우로마트인 농협과 네. 또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예. 여러 탑차라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예. 우리 농촌 마을로 다가가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효과를 뭐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좀 점을 쳐본다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그 농촌의 어르신분들이 좀 건강도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를 못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도움을 드리고 또 건강해지면 행복할 수도 있고 이제 행복이 결국 완주해서 실현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에 이제 용진농협은 로컬푸드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완주의 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위상, 또 농협에 거는 기대가 우리 군민들에게는 꼭 조합원이 아니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우리 조합장님 이미 뭐 공약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면민들을 또 조합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고산 면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6개 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생활 장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민원들을 또 해결해주는 금융 농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돼야만이 저희 농협도 더 활성화되고 그렇죠. 지역 발전도 도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식품 사막과에 준비된 우리 조합장님이신 손병철 조합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찾아가는 생필품을 마을별로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싣고 가서 구매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게 좀 빨리 좀 시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3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지자체와 또 농협 또 농식품부가 함께 협업으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어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산 농협에서 또 주축이 돼서 네. 완주군과 함께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주변에 계신 면민들은 큰 도움 받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참 좋은 이 아니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동에 제한이 있는 양반들은 있는 그 노인 어르신들은 마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가져오니까 바로바로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아주 그 행정에서도 좀 많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우리 이 시골의 농민들 또 노인 양반들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면 아주 네.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네. 또 용돈을 가지고 계셔서 소비가 가능하신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단순한 어떤 소비 식료품뿐만 아니라 뭐 빨래방이라든지 목욕 서비스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면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 지금 뭐
빨래를 세탁기를 이용하긴 합니다만 그 세탁기 이용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봉면에는 면사무소 안에 빨래방이 있어요. 오. 네, 빨래방이 있어서 이제 그 이동이 불편한 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은 회관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갖다 주고 전화를 저한테 주면 저희가 비봉면에 그 담당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 빨래방 운영하는 양반이. 그럼 거기서 갖다 주면 다 빨아서 다 해놨으면 이제 또 저한테 오면 갖다 또 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장님도 중간에서 예.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비봉면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정도로 예. 이장들이. 어쨌든 이장님도 이제 70대 또 80대가 되시겠습니다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예. 어르신들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이제 돌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예. 형태가 되어야만, 특히나 이 농산어촌으로 들어가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이동장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동장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자체가 이렇게 네. 농협과 더불어서 정말 촘촘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정말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생필품이라든지 이게 지금 시범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듣고 또 굉장히 호응이 좋겠다. 농협도 이런 그 어려운 일을 하면은 또 농협도 주민을 위한 보람도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과금이라든지 그렇죠. 목욕탕이라든지 네. 이동 목욕탕 뭐 이게 좀 그 일부 막 그 심한 그 장애가 있는 분들만 지금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좋겠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교통 약자분들한테 이동 약자분들한테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뭐 젊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는 우리가 그 겪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젊은 이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예. 10년, 15년 후에는 우리도 이걸 받을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아무 불만 이런 건 없어요. 진짜 그 노인 양반들, 노인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장님의 말씀이 아주 앞으로의 이 농촌 현장, 또 산촌 현장, 어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그 당사자가 돼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함께 하지 네, 않으면 안 네. 되는 그런 마음의 말씀이 네.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동장터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사업은 이제 정착이 돼서 꾸준히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농촌이 살고 또 작은 면 단위가 살고 군이 살고 해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용동마을 구균도 이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시도 중 농촌의 식품 사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식품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번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식품산업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선환희 의원을 만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언론에서 식품 사막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거나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 현장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심각한 상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마트가 배달 서비스나 좀 보완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식품 사막화 이외에 지금 의료 사막화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지금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론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은 아니 요즘 시대에 식품 사막화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여러분
인근의 농산어촌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고령화 추세 속에서 홀로 사시는 또 이동이 불편하신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식료품과 같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돼서 우리 전북도의 현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접한 뉴스가 맞을까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1위가 정읍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예. 그리고 10위권 안에 진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읍은 그래도 신데 어떻게 식품 사막화가 있을까 하지만 이게 가구마다 식료품점이 500m 안에 없으면 실제적으로 식품 사막의 구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군 쉬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으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매점 같은 경우 예전에 전방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가게들이 점점점 어르신들이 사지 않으면서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라지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배달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고지대나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어차피 배달이 또 안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농촌은 그냥 다 농사 지어서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막화가 일어나? 하시지만 저희가 육류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건 단백질, 육류, 신선한 식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되고 또 어르신들도 멀리 나가서 사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우리 지역의 식품 사막화가 이렇게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접하시면서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내에 한 5천여 개 마을이 있는데 이 5천여 개 마을 중에 86.3%가 두부나 콩나물, 식재료를 살 가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어른들이 사시고 싶어 하는 가장 인기 품목이 두부, 콩나물, 커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관련 가게들, 소매점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건데 이건 누구나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고 또 영양을 좀 균형 있게 먹기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는 의료비까지 또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어르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아니면 생필품들, 특히 세제 같은 경우, 무겁게 들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소매점들이 그렇게 사라지면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전남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수익 측면이 아니라 복지라고는 돌봄 측면에서 곳곳을 다니는 이동장터의 사례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이러한 이동장터는 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는 없고요. 이전에는 완주랑 정읍에서 시도는 했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시도는 했었는데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실제 하드웨어만 가서 옮겨온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의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어떤 걸 구매하고 싶은지 목록도 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좀 뭐 미흡했던지 아니면 좀 갈등이 있었던지 해서 저희는 진행되고 현재는 없고요. 이제 올해부터 해야 되는 사업들 자체가 농림부에서 공모가 선정된 지역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완주 지역들이 5개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한다고 하니까 뭐 비봉마을 이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빨리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이게 농식품부 지자체 또 농협이잖아요. 네. 뭐 농협 입장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지자체가 좀 이렇게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일단 차량을 뭐 3.5톤하고 1톤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지원되는데 차량을 일단 저희가 구매하면 그 다음에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조하고 여러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대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단축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구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마을 분들이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논의를 진행을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이제 대기업의 편의점이 이동마트를 잠깐 한 2달 가까이 좀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매출이 1주, 2주 갈 때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제 그거는 소비자층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만 이 사업이 이제 추후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유류비나 이런 들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게 하려면 초안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식품 사막화뿐만이 아니라 의료의 사막화, 사각지대가 많고
어떤 어르신은 공과금 내는 것도 어려워서 마을 이장님이 이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식품 영역에서 살펴볼 대목이 아니고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지, 적극적인 복지 개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이 의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식품 사막을 공론화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기보다 지역 소멸 안에서 이미 그 농촌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소멸되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이 10분이든 5분이든 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신선한 식품들을 먹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동장터가 가면 커뮤니티 기능이 복원되거든요. 이 마을 분들 오셨어요. 그때 왜 할아버지는 오늘 안 나오셨어요? 하면서 안부도 물으면서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의 식품 사막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비봉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사무소에 빨래방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빨래를 회관에서 수거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또 마을 이장님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담당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현실들을 좀 풀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식품 사막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까지 살펴보는 그런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체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농식품부나 또 지자체 또 농협, 결국 그 중간에서 행정이 주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전북형 식품 사막 관련 전북형 이동장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희는 계속 좀 연구에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국비 사업 이후에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과금이나 통장을 정리하는 거나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가 사실 이제 은행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 그 업무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 서비스까지 전북형을 좀 같이 해보자. 네, 그렇게까지 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초기에는 이제 어쨌든 신청안 완주가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현재 또 추가 신청을 임시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와 임시리 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도의회 또 의원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식품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행정의 제안도 하고 함께 또 꾸려가야 될 분야가 많은 것 같아서 선한희 의원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